자, 마지막 시간 합시다. 마지막 힘 좀 냅시다 우리. 날씨가 더 축축 처지는데. 백제미술 한번 가겠습니다. 한성시대, 웅진시대, 사비시기 크게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한성시대 계단식 돌무지 무덤, 초기 고구려 무덤과 유사하다. 별표. 아주 많이 나온 빈출이에요. 빈출죠. 빈출. 자주 나온 빈출 문제다. 자주 출제됐다. 1번 질문에. 니은 백제 건국 주도 세력이 고구려통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옹진시기 구울식 돌방 무덤과 벽돌 무덤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구울식 돌방 무덤 1호분, 5호분까지 있는데 옹진시기에는 벽화가 없다. 힘줄. 없다. 힘줄. 벽돌 무덤에 별표 5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게 벽돌 무덤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벽돌을 만들지 못했어요. 벽돌이란 적벽돌을 얘기해. 흙을 일정 간격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1000도 이상의 가마에다 넣고 굽는 거야. 그럼 강도가 되게 강해지겠지. 그걸 벽돌로 쓰는 거야. 지금 가끔 옛날 주택들 보면 이렇게 빌라 같은 데 보면 되게 빨간 적벽돌 집 있지. 그게 벽돌로 지은 집들이야. 그 구성은 돌이 아니라 흙이에요. 흙을 단단하게 구운 거야. 이걸 무덤으로 만든 거야. 벽돌을 사용해서. 이게 우리 게 아니란 얘기야. 중국 양나라의 무덤 양식이 우리 백제에 전파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결국에 백제는 중국의 문화를 적극 수용하는 그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다. 개방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 모든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이 무덤이에요. 이게 이제 일명 그 유명한 무령왕릉이에요. 대한민국에 보면 모든 시험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무덤이다. 무령왕릉이다. 중학교, 고등학교, 한능검, 일반인 보면 한능검. 그리고 우리 공무원 시험에 모든 시험에 나오는 게 무령왕릉이다. 보겠습니다. 송상리 6호분은 벽화 천장에 사신도와 1월도 벽화가 있습니다. 6호분에. 근데 주인을 몰라요. 저거나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 6호분은. 벽돌 무덤은 벽돌 무덤인데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야. 왜일까? 일제강점기에 새끼들이 도굴에 가버렸어. 쪽발이 새끼들이. 쪽발이 새끼들이 노골적으로. 그 덕우라는 놈이 평양의 고등학교 선생님을 맡은 놈이 평양을 일본에 들이와서 엄청 뒤져. 자기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지만 역사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내가 다른 데를 털 수 있는 데가 어딜까? 그 백제가 한성에서 공주로 이동해 거기에 왕릉이 있겠다. 그 공주에 있는 고등학교로 전출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놈의 자식이 털어. 그러면 엄청 털어간 거예요, 지금. 자, 갑니다. 두 번째, 무령왕릉. 송산 이걸 7호분이라고 처음에 명명했어요. 무령왕릉인 걸 처음에 확인하기 전까지는 통상 7호분이었어요. 근데 7호분이 아니라 이제는 무령왕릉이 됐죠. 벽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6호분에는 벽화가 있는데 똑같은 벽돌 무덤인데 7호분이 무령왕릉 벽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중국 남조의 양나라에 꼭 기억하셔야 돼. 남조의 양나라의 양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 좀 더 심화되면 사이즈는 같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이즈는 더 적어요. 중국애들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반면에 우리는 사이즈가 더 적어졌다. 남조라면 남쪽 국가에 있는 왕조 국가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진남북조식 이미 설명드린 중국 역사할 때 이진남북조식에 송제 양진할 때 이 양나라의 무덤 양식을 받아들였다. 그 당시 중국의 가장 대국 중에 하나가 양나라였다. 예교적으로 본다면 백제와 중국이 제일 잘 나가는 나라에 양나라와 교류가 있었음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이 왕릉 그 무덤을 우리 백제 땅에다가 보이고 있다. 미스터리는 하나 이거지. 야, 그러면 벽돌을 우리가 만들었을까? 우리 벽돌 만들지 뭐하는데? 그러면 양나라의 기술자들이 와서 벽돌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나. 그런데 만들었다면 우리나라의 흔적이 꼭 닫아요. 문 좀 닫아. 시끄러워. 벽돌을 만들었다면 우리나라에 흔적이 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흔적이 전혀 없어. 그렇다면 전애들이 만들어가지고 배에다 싣고 왔을까? 그 엄청난 양일 텐데 그 하중을 배에 실은다면 엄청난 양이 많을 텐데 되게 미스터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밝혀진 건 없어요.
수입을 해왔든 만들었든 어쨌든 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벽돌로 무덤을 만들기 시작했다. 영향을 받은 전축분이다. 전축분이라는 벽돌 무덤이라는 뜻이 한자로 씁니다. 전, 벽돌 전자, 쌓을 축자. 연암은 벽돌이 보이더라. 연암은 연꽃 모양의 벽돌이야. 벽돌에. 그럼 뭐야? 불교의 모습이 보이는 거야. 무덤 안에 불교가 보이는 거야.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중에 환생한다면 연꽃으로 환생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연등회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 부처님이 환생을 바라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야. 두 번째, 지석과 매직권 두 개 들고 해야 돼. 지석과 매직권이 핵심이에요. 우리 처음에. 왕릉 문을 열어봤다. 왕릉 문을 열어봤더니 이런 비석이 보이는 거야. 거기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왕 중에 본인 본명을 적어놨어. 부여 왕족성은 부여씨예요. 근데 거기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이 부여사마라고 적어놨어요. 처음에는 몰랐지. 근데 역사학자들이 다 총동원됐으니까 역사학자들이 문을 딱 열고 먼지를 딱 털고 봤더니 부여사마야. 우와우! 역사학자들이 고함을 질렀어요. 무령왕이다! 하고 난리가 났어요. 왜? 무령왕을 다 책에다 공부한 사람은 다 알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알 거 아니야. 무령왕이라고? 무령왕 업자 엄청난 사람인데 엄청난 게 보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고려와 조선 빼고 유일하게 자기 이름을 묘지에 적어놓은 사람이 유일해요. 그 다음에 매직권. 이 내용 중에 하나 이게 들어가 있더라는 거야. 내가 이 땅에 묻힐 거야.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지신에게 내가 허락을 받고 싶어. 허락을 받는 방식은 이 땅을 내가 매입하는 거야. 샀다는 얘기도 매입이라는 얘기. 땅을 매입하고 이 땅에 묻힐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걸 매직권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건 뭘까? 도교의 모습이 보이는 거야. 지신에게 내가 제사 지내고 허락을 받는 그런 절차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지. 짬뽕이지. 불교, 도교 보이지. 뭐가 나오면 돼 이제? 유불선이니까 도교만 유교만 더 나오면 되겠지. 이제 나올 거야 이제 봐. 일본산 금송관을 썼대. 그러니까 일본산 금송관이라면은 나무 색깔이 껍질의 색깔이 황금색이에요. 되게 고급 수종이에요. 이건 일본의 귀족과 왕실에서만 쓰는 종이에요. 이걸 우리나라에 보내서 그 금송관으로 간을 두 개가 부부 합장으로 두 개가 놓여 있었어요. 이렇게 금송관 이렇게 A, B라면 이렇게 두 개가 금송관으로 만들어졌었어요. 일본과 관련된 부분이 보이고 있더라. 역사 기록 일본세계 무령왕의 딸이 일본 천황하고 결혼해요. 그럼 어떻게 자기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거야. 쉽게 얘기해서. 왕비로 본다면 어떻게 자기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얼마나 되게 슬픈 일이겠어요. 슬픈 일은 슬픈 일이지만 어떻게 장례를 잘 치러야 되는 게 후손에 또 책무이기도 해. 여러분도 마찬가지. 훗날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여러분이 장례 절차를 다 밟아줘야 되겠지. 그래서 장례식이 있으면 가서 봐야 돼.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돼. 그럼 그걸 답습해서 따라가야 되겠지. 나이가 30, 40, 50 먹었는데 장례하는데 울고만 있으면 안 되지. 슬픈 일이긴 하지만 슬픔은 슬픔대로 또 장례를 의젓하게 치러내야 되는 게 우리의 해야 할 일이기도 해요. 우리가 영원히 살지는 못하잖아. 부모님이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살지 못해. 나도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어떻게 나중에 결혼하고 자식이 낳고 자식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이 행동을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장례식장에 있으면 가서 보세요. 그래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답습하는 거예요. 자, 좀 오버됐는데 금송관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보내지게 됐다. 근데 무령왕릉은 부부 합장묘예요. 여기 두 개가 놓여 있어요. 무덤 하나에. 그럼 이제 우리 생각해봐. 조금 아이들 생각해봐. 부부가 동시에 죽어야만 합장묘잖아. 나는 살아있는데 합장묘를 만들 수 없잖아. 나 죽으라고? 네 먼저 들어가 죽어 이 자식아, 너 이 자식아 이렇게 할 거 아니야. 합장묘라는 얘기는 요즘으로 한다면 교통사고 이해는 불가능해. 그렇지 않아? 갑자기 동시에 한날 한시에 교통사고 확 가버리는 경우는 합장묘를 할 수 있겠지. 자기 부모님을 갖다 누군가가. 1년 뒤에 3년 뒤에 죽으면 어떻게 합장묘 할 수 없잖아. 그 얘기가 무슨 얘기야? 합장묘라는 얘기는? 3년상을 치렀다는 얘기야. 이건 유교예요. 유불선이 다 보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3년상을 치릅니까? 공주 무령왕릉에 가면 저 산 꼭대기에
꼭대기 가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거기 안치를 해요. 그럼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거기에 뼈만 남아요. 잘 살이 싹고. 그럼 그걸 뼈만 가져다가 합장한 거예요. 이렇게. 3년상을 치렀다는 얘기 뭐가 되는 거지? 유교의 모습도 보게 되더라. 그 다음에 진묘수. 지석보였고요. 밑에 진묘수 한번 봐보시죠. 요거. 이놈이 딱 지키고 있어. 문을 확 열었는데. 뭐죠? 일종의 수호신 역할이야.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누군가 무덤을 열고 들어온다면 내가 지키겠다. 잡신을 막는 그 수호신 역할이다 보시면 돼요. 무령왕릉의 대표적인 심볼, 상징이 진묘수예요. 상상의 동물이에요. 사비시대 갑니다. 굴식 돌방 무덤이 있는 벽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신도가 있습니다. 부드럽고 온화하고 규모가 작고 세련돼. 거기에 규모가 작고의 동그라미 있어요. 이걸 함정파. 시대가 뒤로 가니까 규모가 끝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 무덤의 규모가 그렇잖아. 무덤의 규모가 작은데 세련돼. 작고의 동그라미 치고 별표죠. 기출이야 그게. 그 말장난이야 그게. 틀리면 되게 성질난다 이게. 내가 다 아는 문제도 틀려봐. 미치는 거야 이거. 이런 거에 함정팔 때 넘어가면 안 돼. 익산 갑니다. 익산의 쌍능은 무왕의 무덤으로 추정돼요. 알다시피 우리 선화공주하고 무왕 원수국가의 공주가 결혼해서 묻힌 능이 쌍능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막 추측이 돼 있는 거예요. 익산 쌍능은 백제 말기의 굴식 돌망 무덤인데 부근의 미륵사가 백제 무왕이 창건된 것으로 보아 이를 무왕과 왕비의 무덤, 그 왕비가 선화공주일 것이라고 다 생각했다는 거야. 신라공주하고 백제 왕과 혼인했던 그 유명한 선화공주가 아닐까. 근데 발견됐다고. 앞전에 우리 시험에 나왔다고 그랬지 아까 그지? 사택, 적덕의 딸과 살았던 이 사람 무덤이 기록에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륵사는 익산 세력의 호족이자 무왕의 부인이었던 사택시 가문에서 돈을 투자해서 만든 탑이라는 거예요. 거기 기록에 나와 있었어요. 이번에 발굴되면서.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백제 석불과 향로, 서산의 마의 삼존불, 태안의 마의 삼존불, 마의 밑줄고 마의. 제일 밑에 그림 봐봐. 서산의 마의 삼존불 봐봐. 마의 불은 바위에다가 불상을 조각하는 거예요. 자, 봐봐. 선생님이 이 길을 매일 가는 길이야. 예를 들어서 출근할 때 길이야. 근데 여기에 커다란 바위가 있었어. 그럼 커다란 바위에서 늘상 보는 바위였어요. 매일 저렇게 출근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에 갑자기 가는데 여기 불상이 딱 조각되어 있는 거야. 무미건조하게 다니던 어느 순간에 불상이 있으면 어떻게 되지? 의식을 하지 우리가. 이게 뭐야? 누가 만든 거야? 이렇게 다니다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게 이제 없는 믿음이 막 만들어져. 안녕하세요. 저 출근합니다. 잘 다녀올게요. 이런 식의 이제 행태가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그럼 마이불은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잘 접하지 못했던 불교를 가까이서 접할 수 있게 만드는 대중화야. 대중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 살짝 적어 보기다가. 네. 마이불은 대중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금동대학로. 밑에 금동대학로 보이시죠? 이덕왕이 아버지를 관산성에서 죽음을 맞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성을 이기고 제자가 있고 신선사정이 반영됐다. 일종의 반성문이야. 금동대학로는.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 아버지 천국 가라고 향로라도 멋지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제 창왕 석조 사리가 밑에 보시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창왕이에요. 이덕왕은 묘호죠. 사후에 붙이는 게 우리 세종대왕 아저씨 붙이는 이름이야. 그러면 살았을 전에 생전의 왕은 본명이 성은 부여고 이름이 창이었어요. 살아생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덕왕의 아들이 갑작스럽게 사망해버렸어요. 되게 슬프지?
그렇잖아. 아빠 입장에서 아들이 죽었는데 즐거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 명령을 해서 이런 사리함을 만들었다. 이렇게 여기다가 사리를 하나 넣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아들의 천국을 가다 명복을 기원할 목적으로. 그 창왕이 명을 해서 이런 뜻이야. 창왕명이란 말 잘라. 창왕 잘라 이렇게. 부여창이라는 얘기 뭐 이덕왕이라는 뜻이야. 이덕왕이 살아생전에 명령을 해서 만든 함이라는 뜻이에요. 두 개를 묶어. 금동대학로하고 백제창릉 석조사를 둘 다 뭐가 만든 거야? 이덕왕이 만든 거야. 이게 한능금하고 우리 공무원시험에 최근 되게 잘 나오는 시험 문제 중에 이거 애호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해해야 돼. 다음 백제석탑 갑니다. 대표적인 익산 밀서탑입니다. 사비시대의 건축물로 목조 건축물을 모방한 초기의 형식의 석탑이다. 오른쪽 익산 밀서탑 보시죠. 이게 무왕입니다. 무왕 때 만들었다. 자, 다시 익산 밀서를 누가 혼해줬다? 누가 돈을 혼했다? 사택 적택 가문에서 사택시 가문에서 혼했다. 분명히 우리는 선화공주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선화공주가 아니라 사택시 가문이 투자했다는 게 기록에 쏟아져 나와서 완전히 뒤집어졌어.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지. 이건 이미 한능금에 나왔거든. 그래도 공무원에도 어떻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 앞전에 모의고사 내었던 것 중에 하나야. 이게. 부여 정림사 조층 석탑. 목조형 석탑의 전형적인 양식으로 백제예술을 대표합니다. 제1탑신 3에는 당나라 장군 소정방이 백제를 평정한 이후에 새겼다는 기공문이 있어서 속칭 평제탑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거기 옆에 저거 5년 전 경간부 기출이라고 적어놔야 돼. 5년 전 경간부 기출. 경찰 간부 후보 기출 문제 똑같이 나왔어요. 신라의 미술가입니다. 통일전 고분 마리감 시기에 서봉청, 천마청, 호우청, 항남대청 미술했습니다. 여기 특징 벽화가 없습니다. 그 돌무늬 덧늘 무덤 안이 크기는 엄청나게 큰데 안에 있는 공간이 좁아서 벽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대신에 부장품이 발견됐습니다. 부장품이 발견됐다. 통일 직전에 굴식 돌방 무덤도 보였더라. 고구려의 전형적인 무덤 형태가 굴식 돌방 무덤인데 고구려 백제신라 발해까지 사국에서 다 보이는 게 굴식 돌방 무덤이더라. 그 대표적인 어숭묘, 어숭묘에서 벽화가 보이더라. 그 다음에 대표적 고분 천마총, 그 다음에 항남대총,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건축물 항룡사 구축목탑, 분황사 보존석탑, 천성대 이게 전부 다 선덕량 때 거죠. 통일 전에 문화재입니다. 경주 배리 석불입상 또는 배동이라고도 합니다. 동네 이름입니다. 배리 옛날 시골 이름 때 무슨 리 할 때 리 요즘 도시로 편입되면서 배동이라고 부릅니다. 경주 배리 또는 배동 석불입상 밑에 한번 그림 봐주시죠.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봐 아까도 얘기했잖아. 내가 매일 출근하는데 어제까지는 아무것도 없었어 내 주변에. 근데 갑자기 부처님 세 분이 딱 서 있어. 그럼 느낌이 다르잖아. 괜히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면 그냥 재진 느낌이 들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에이 진짜 갔다 올게요. 약간 싫으면서도 괜히 인사하고 간다고 사람이. 그렇잖아. 사람이란 게 엉뚱한 것이 갑자기 생기면 되게 신경 쓰이잖아. 뭘 목적이 그 뭐야 그러면? 이것도 대중화겠지. 대중화겠지. 통일신라 미술가입니다. 제일 밑으로 가보세요. 특징, 조형미술이 발전하였다. 아까 설명드렸죠? 어떤 형태를 만드는 것들이죠. 기족 중심의 예술이 발전하였다. 그 대표적인 게 임해전, 월지, 안압지. 그 위에 그림 한번 봐주시죠. 임해전은 저 위에 건물 임해전이라 불러요. 통일을 완성한 문무왕이 되게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좀 풀고 싶어서 휴식 공간을 하나 만들었어. 경주 궁궐 이름을 월성이라 불러. 월성이라는 말 달을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동쪽에 월성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 월성 끝자 동남쪽 방향에다가 잔치를 또는 간단히 식음료를 먹을 수 있는 건물을 하나 지은 게 임해전이야. 좀 밋밋해. 그 앞에다 호수를 만들었어. 그런데 오리비 하나 만들어야지. 풀어야지 이거. 그죠? 이걸 만들었다. 이걸 월지라고 불러요.
달월자 연못지자였어요. 원래의 뜻은. 근데 이게 조선 전기 됐을 때 이게 다 파괴됐어요. 신라가 나라가 망하게 되면서 500년이 지나게 되면서 싹 파괴돼 버렸어요. 누가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다 파괴된 중간중간에 뭐가 와요? 물 웅덩이가 보이는 거야. 밑에 기러기야 오리 새끼들 아주 목을 축이는 공간을 써먹었다는 거지. 그래서 조선책에 신증 동국 예지승남에 이걸 월지라 하지 않고 안압지라 불렀어요. 기러기야 오리라서 목을 적시는 정도의 그런 공간이 됐다, 연못이 됐다. 그래서 안압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월지 안압지는 같은 이름이에요. 원래 명칭은 뭐라고 부르는 게 맞죠? 올지가 맞지. 근데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그냥 안압지가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거야. 그동안 불렸던 이름이 안압지니까. 그래서 신라에 가면 두 개를 다 적어요. 가보시면. 그래서 안압지, 월지 다 통용되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책에도 이렇게 안압지 또는 월지 같이 되게 통용으로 쓰게끔 만들어 놨어요. 대표적 건물 석굴암, 불국사, 임해전, 범종 갑니다. 이미 했어요. 상운사 동종, 성덕대왕 신종. 아까 상운사 동종 아까 성덕왕 때, 성덕대왕 신은 경덕왕 때, 폐왕 때까지 완성됐다. 누굴 기리한 거죠? 아버지? 성덕왕을 기린 거죠. 성덕왕 왜 기리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기른 이유가 뭐야? 그렇지. 정전을 지급했어요. 그 유명한 이대한 사비를 할 수 있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정전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갑자기 들으신 분들. 자, 봐. 정전이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성덕왕 때 정전을 지급했다. 농민들이 땅이 있다면 쭉 농사를 짓고 있었던 땅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왕이 바뀌면 이 땅을 갖다 국가가 뺏어가 버리는 거야. 몰수해가 버리는 거야. 그럼 나의 생존권 이해를 받는 거예요. 내가 내년에 농사 지을 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농민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은 땅이잖아요. 땅이 없다는 데 굶어 죽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으로 성덕왕 때 이 땅을 갖다가 그 농민에게 소유권을 인정했다는 거야. 뭐야 그럼? 요즘 말로 좀 내가 법적 등기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누구도 내 땅을 빼앗아 갈 수 없게끔 만들어줬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백성의 사람들이, 농민들의 삶이 안정적으로 바뀌는 거지. 내 땅이야, 함부로 뺏지 마, 걷어가지 마,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걸 길게 한 거다. 부도 갑니다. 부도, 승탑, 우리말로 무덤이야. 스님들이 죽고 난 다음에 하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뼈나 사리를 보관하는 걸 갖다 우리는 부도 또는 승탑이라 불러요. 갑니다. 신라대 선정이 널리 퍼지면서 승려들이 사리를 보관하는 승탑 또는 부도가 탑비로 유명하였다. 신라 말기 조형미술을 대표하는 것으로 지방 호족의 정치적 역량이 성장하였음을 보여주신다. 대표적 승탑, 전남 구례 영곡사의 동부도 자르시고요. 동부도. 그런데 이게 혹시 북부도가 나오게 되면 고려 초기예요. 그래서 살짝 적어. 헷갈리면 안 돼. 꽃 같은 절에 동쪽과 북쪽의 위치에 따라서 만든 연도가 달라져요. 북부도는 고려 전기, 전남 하순 월량선사, 탑비, 쌍봉사, 철감성사, 틈탑 등이 전부 다 선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석탑 갑니다. 석가탑과 다보탑이 이미 설명드렸죠. 불국사 2에 올라가면 석가탑과 다보탑이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쌍탑이라고 한다. 쌍탑에 이때부터 만드는 이유가 뭐다? 꿈과 현실이 하나가 되었다. 얘네들의 꿈 뭐야? 삼한통일의 꿈이었지. 그게 완성이 됐다는 거지. 석가탑과 다보탑의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3번 갑니다. 다음 페이지 180쪽에 가문사지 3층 석탑. 별표 되게 잘 나오죠. 문무왕 때부터 신문왕 때까지 완공되었다. 동서로 두 개가 서 있는 쌍탑으로, 쌍탑 몇 줄 거봐? 쌍탑 나오면 무조건 통일 이후의 탑이야. 왜? 꿈과 현실이 하나가 됐으니까. 통일을 완성한 기상을 반영하였다. 이거 봐봐. 문무왕이 죽을 때 유언을 남겼지. 나를 하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저 바다에 매장해달라고 얘기했지. 목적은 뭐였어? 애구들을 내가 죽어서도 용이 돼서 애구를 격퇴하겠다는 목적이지. 두 가지 해석을 이렇게, 야 그때도 일본 놈들이 장난 아니었겠구나. 되게 스시마 애들이 왔겠지. 먹을 게 없으니 신라 쪽으로 많이 왔겠지. 그런데 아들 입장에서 생각해봐. 자, 아버지가 원하니까 묻어줬다 쳐봐. 증거는 없어요. 볼 수 있는 거 없으니 기록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용이 되게 되면 어떻게 계속 헤엄쳐야 되겠지, 바다에서. 피곤하잖아. 우리가 수영장에 가봐봐요. 1시간 하고 지쳐요. 좀 간식도 먹고 좀 휴식을 취해야 다시 또 수영장에 가서 풀에 가서 수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봐봐. 이렇게 우리 이 책상과 책상 사이에 통로가 있잖아. 이런 식의 통로를 쭉 가문서까지 연결해 놨어. 왜? 쉴 때는 이 통로로 와가지고 아빠 여기 와서 좀 쉬어가세요. 이런 목적이었어요. 최초의 원찰 성격을 적어놔야 돼. 가문서 앞에다가 최초의 원찰적 성격이다. 원찰이란 말 안 해도 설명할까요? 원찰이란 봐봐. 절간의 목적은 뭐야? 절의 원래 목적은 뭐야? 스님들이 수행하는 공간이지. 근데 갑자기 뭐야? 자기 아버지 제사 지는 공간을 쓴다는 얘기야. 자기 아버지 명복을 비는 공간을 쓴다는 얘기야. 이걸 원찰이라고 불러. 용도가 바뀌었어. 목적이 바뀌었어. 원래 목적이 뭐라고? 스님들이 수행 공간이잖아. 근데 되게 자기 아버지 휴식 공간으로 하고 있잖아. 우리 아버지 명복을 빌고 휴식 좀 취해달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원찰적 성격이에요. 신라에서 보이고 고려시대에 원간석기가 되면 전부 다 모든 죄를 다 원찰적 성격을 띄어요. 왜? 원나라 새끼들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 좀 빌어달라고 이 짓 하고 앉아있는 거야. 원찰적 성격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목적에서 수행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 절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잖아. 우리 생각해봐. 학교와 목적이 공부하고 공부를 가르치는 데 목적이잖아. 근데 거기다가 제사 지는 공간을 만들면 어떡해? 우리 교장 선생님, 우리 이사 선생님 제사 지는 공간을 만들면 어떡해? 학생들 뭐라고 할까? 학교가 썩었어. 학교 미쳤어. 이렇게 하겠지. 아셨죠? 무슨 의미인지? 원찰적 성격이라는 좋은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진전사지 갑니다. 선종이 크게 동그라미 칩니다. 진전사는 동그라미 쳐서. 선종입니다. 도의선서가 창건했습니다. 신라대 석탑으로 기단과 탑신이 부조에 크게 동그라미 칩니다. 동그라미 치고 밑에다 양각이라고 적어요. 부조로 옆에다가 부조란 말은 양각이에요. 음각의 반대지. 밖으로 도출되게 만든 조각 형태를 얘기해요. 밑에 그림 봐볼까요? 진전사진 밑에 제일 하단에 좌측에 있습니다. 기단부 밑에 보시면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간 볼록볼록 나와 있어요. 이걸 부조불상이라고 합니다. 양각이라고 합니다. 구례하엄사 사자 삼층석탑 옆에서 봐보시죠. 밑에 하단부에 사자 4마리가 탑을 받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자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장에서는 불교에서 사자는 수호신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사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뭘 통해서? 불경을 통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양의 현일동 3층 석탑. 일단 3층이 나오면 전부 통일 이후의 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 불식 돌방무덤 갑니다. 김유신묘, 성덕대왕릉, 원성왕릉 이 있고 호석에 둘레돌에 12진상을 조각했다. 밑에 그림만 봐보시죠. 신라왕릉 고분 호석에 12진상 이렇게 무덤 주변에 쭉 돌에다가 조각을 세서 지키는 도교의 모습이 보이고 있더라. 이게 고려와 조선 왕릉에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습이더라. 그 다음에 불교 화장의 유행 대표적인 게 문무대왕릉, 대왕암. 그래서 잠수보들을 다 총동원해서 이걸 찾아봤는데 흔적이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죠. 어쨌든 건데 그게 남아있겠어. 계속 물에 들었다 빠졌다 하는데 이미 혹시 여기다 장례를 치더라도 이미 다 시신이고 유물이 다 사라졌겠지. 발해의 미술 갑니다. 성격, 패기 넘치는 고구려 미술을 계승. 어느 정도 부드러우며 웅장하고 건실한 기풍. 양가로 입은 고구려 문화의 특징에 별표 가겠습니다. 발해란 나라는 어차피 대종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고구려의 문화가 그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게 있는지 보자고. 온돌장치. 지금 구들장 얘기하는 거야. 뭐 고구려 신라, 고구려 발해 다 구들장이에요. 온돌 문화예요. 불교식 미술 양지. 굴식 돌방 무덤, 정혜공주 무덤, 둘째 딸. 문왕의 둘째 딸 무덤 봤더니 우리 굴식 돌방 무덤 고구려 양식이더라.
모듈형 구조, 천장을 마무리하는데 이렇게 연꽃무늬 기와,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발해 성터에 갔더니 평지성과 산성의 혼합 형태를 띄고 있더라. 보통 일상생활에는 평지에서 궁궐을 짓고 전쟁이나 어떻게 산성에 올라가서 저항하는 방식을 발을 똑같이 취하고 있더라. 뭐죠? 아까 얘기했던 익숙함. 내가 쭉 살아왔던 그 익숙함을 그대로 똑같이 그게 반영되고 있더라는 모습이에요. 당의 문화는 뭐가 있는지 볼까요? 발해.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주체적 뭐예요? 주작대로 읽었습니다. 주작대로. 당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문화가 상경의 주작대로입니다. 이거 뭐냐? 문왕 이후에, 문왕 후기부터, 발해는 문왕 이후 후기부터 당나라의 문화를 수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당의 장안상의 주작대로, 남쪽으로 뻗은 커다란 길을 갖다가 주작대로 버려요. 주작은 아까 설명해줬죠? 청룡, 백호, 주작이 남쪽으로 가리켜요. 뒤로는 큰 돌을 만들었다. 벽돌 무덤, 정효공주 무덤, 이건 넷째 딸이에요. 당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더라. 중앙군인 12 밑줄과 동그라미 쳐야 돼요. 12는 우리 문화 아니에요. 당의 문화를 발해가 쓴 거예요. 그다음에 지방제도 15부, 그러니까 지방제도는 경부주라고 불러요. 발해 우리 한번 했죠. 발해할 때 발해 지방제도는 경부주. 그래서 5경 15부 62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맞는 거고 이렇게 해도 맞아야 돼. 발해 지방제도는 경부주로 구성돼 맞는 거예요. 세부화시켜서 발해는 5경 15부 62주로 구성돼서 이것도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덜렁덜렁 이해해서 안 되고 이렇게도 따로따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 갑니다. 정의 벽화가 없고요. 정효 벽화가 있습니다. 이거 작년 기출이에요. 2021년도 기출 문제예요. 정혜공주와 정효공주 이치를 물어봤어요. 자, 첫 번째 정혜공주는 육정산이고요. 정효공주 무덤은 고분군이에요. 용두산이에요. 이치를 지도에다 좀 그려주세요. 살짝. 여기가 용두산이에요. 아니. 여기가 정혜공주예요. 그리고 여기가 정효공주 무덤이었어요. 정혜공주 무덤 육정산 고분군, 정효공주 무덤 용두산. 육정산 구분하시면 돼요. 2층은 앞으로 한 5년은 안 나올 것 같다. 재작년에 나왔으니까 또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작년에 나왔으니까. 조각과 관련된 거 하겠습니다. 조각하기 전에 정효공주 무덤 봅시다. 단독 문제 나올 것 같아서. 정효공주 무덤에 벽화가 있더라. 밑에 그 공주 무덤 봐보시죠. 중앙과 좌측에 그림 보이시죠? 살짝 보이시죠? 이 12명의 인물인 이네들이 복식이 당나라 복식. 저거 여기 10인물상 옆에 그림 옆에다가 이 인물도가 당나라의 복식이라고. 우리 고구려의 복식이 아니라 당나라의 복식을 취하고 있더라. 천정, 평행고인구조, 천정을 마무리하는데 당나라의 벽돌 무덤과 고구려의 양식 섞여서 만든 구대. 평행고인구조. 이거 한 3년 전 기출문제라고 이미 했죠. 그 다음에 불로장생의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그 다음에 아버지를 황상이라고 했더라. 기록상의 아버지를 황제라고 진짜 황제가 있었을까? 봤는데 지도로 무덤 묘비명에 아버지를 갖다 황상이라고 부르고 있더라. 그 다음에 빠져 있는데 연호를 대응이라고 기록에 나와 있는데 보력이라는 연호가 두 가지 모습이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즉 황제를 표방하고 있는 거죠. 연호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대응만 있는 게 아니라 보령이라는 연호도 같이 쓰고 이 발에서 이미 설명을 했어요. 이거. 조각갑니다. 대표적으로 이불병자상 갑니다. 오른쪽 이불병자상 보죠. 두 분의 부처가 앉아있다는 모습이에요. 이거 고구려 불상을 흡사해요. 이거 나오면 무조건 발해의 불상임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징 고구려 양식을 계승했다. 대표적 불상 나라별로 쭉 정리해놨습니다. 같이 봐주시고. 기와 벽돌, 고구려, 석 등 다 영향을 받게 되었다. 오른쪽 영광탑.
영광탑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볼게요. 그 밑에 영광탑부터 먼저 보죠. 이거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탑의 모습이 아니에요. 전형적인 게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벽돌을 써 만든 5층 전탑으로, 전탑이란 말은 벽돌 전자예요. 벽돌로 쌓은 탑으로 정유공주와 묘가 같이 탑 아래 무덤 공간을 설치했어요. 8에서 10세기에 건립된 발해 시대의 누각식 석탑으로, 누각식이란 말은 오픈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네. 청나라와 관리가 이 탑에 대하여 공자사당의 영광전처럼 오랜 세월 속에서도 의연하게 남아있다고 평한 뒤로 영광탑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당나라의 건축 기법과 유사한 면을 보여 당나라 시기의 발해와 중국의 관계에 밀접하였음을 설명해 줍니다.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발해의 삼체병, 당의 문화를 받아들여 당 삼체의 영향을 받은 유학을 발라 구운 발해 삼체병, 오른쪽 삼체병 봐봐. 여기 색깔이 여러 개의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이건 발해의 문화이긴 한데 당의 영향을 받은 게 뭐가 있냐 물어본다면 영광탑하고 삼체병. 그 다음에 고구려 수막새, 발해 수막새 거의 흡사하죠. 연꽃 모양이 나와 있죠. 고구려 수막새가 발해 수막새 볼, 기와의 끝부분을 이렇게 마무리 짓는 데 쓰는 모습들이 있어요. 향가갑니다. 주로 승려나 하랑에서 많은 작품을 남겼다. 대표 제망매가 도솔과 얼명사, 창기파랑가, 안민가 등이 있었다. 향가집 진성여왕 때 승려인 대과성과 각간유홍이 엮은 3대목에 비추고 있습니다. 현재 전해지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전해온 향가는 상무사의 14수, 고려 초기 균여가 지은 11수 등이 있다 정도. 향가 뭔지 알죠? 우리 마을에, 우리 고을에 불려지는 노래를 정리했다는 뜻이에요. 다음 페이지. 제망매가를 던져준 다음에 시기를 물어볼 거야. 경도광에 적어놨죠, 여기다가. 자, 사료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살고 죽는 길이 여기 있기도 두렵고 여기 있고 싶어도 안 돼요. 간다는 말도 못하고 가십니까? 가을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도 가는 건 모르는구나. 아, 미타 차례 아미타불이 있는 극락에서 만나볼까. 나 도 닦으며 기다리라. 월명이라고 하는, 월명사라고 하고 월명이라고 하는 스님이 지은 시예요. 그럼 불교와 되게 관련되는 시죠. 의역을 할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보면 무조건 시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경도광 시기야. 그러니까 중기에서도 신라를 상대 중대 하도록 보면 중대에서도 끝나는 부분이에요. 우리 성경, 성덕왕, 경덕왕 이렇게 나와 해공왕 되니까 중대에서 끝부분이다 보시면 돼요. 건축, 탑, 불상, 문해가 보겠습니다. 건축,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발해 한번 볼까요? 눈여겨볼 만한 게 뭐가 있나 볼까요? 안학공, 미륵사, 항룡사, 불국사, 석고라, 안합 다 했던 내용들 정리만 해놓은 거니까. 탑이 되게 여러분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 돼요. 선생님은 되게 쉽게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이 또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한 번도 가서 본 적이 없어. 실물을 본 적이 없어. 그게 공주에 있는지 부에 있는지 익산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물을 본 사람은 되게 기억이 좋은데. 볼까요? 탑. 원래 출발점이 다 목탑으로 시작했어요. 나무를 깎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고구려 목탑이 다 불타고 소실되니까 고구려 탑들은 아예 없어요. 현존하는 게 없어요. 모르지. 우리가 통일되고 난 다음에 혹시 고구려의 석탑이 발견된다. 우리 책에 넣으면 되겠지. 현재까지는 석탑이 없어요. 고구려는. 자, 익산의 미륵사지, 부의 정림사 약했죠. 신라 항룡사, 부충탑, 분황사 보존석탑, 통일신라 석가탑, 다보탑, 성탑과 탑비 정도. 불상, 고구려 연가 7연명 금대. 이건 별표 하나 합시다. 이건 연가 7연명이기 때문에 고구려 후기 안원왕 시기 겁니다. 고구려 후기 안원왕 시기. 이때 연호가 안원왕 시기 연호가 여기 나와 있어요. 방금 얘기했던 연가라고 하는 연호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안원왕 시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던져주고 안원왕 시기를 물어본다는 얘기는 안원왕 없이 특별한 거 없어요. 시대예요. 그럼 결국 고구려
시기가 왕권이 약해서 후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후기 내용 특징을 하나 선택해서 고르면 되는 거예요. 서산 마의 삼전불, 경주 베리 석불 입상, 통일신라 석굴암 본전불, 발해 이불병자, 이불병자장만 체크하면 돼요. 두 분의 부처님이 앉아있어 고구려의 양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에 글을 보겠습니다. 항조가 작년 기출이에요. 작년 기출이 맞지? 아니 올해 기출인가? 작년 기출이겠구나. 네. 이제 선생님 막 헷갈린다. 원체 기출을 많이 보니까 작년 거겠지. 항조가 유리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항조가를 던져주고 이 시기에 사실 옳은 거 물어봤어요. 답은 뭐예요? 유리왕이 수도를 천도했어요.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한 게 정답 답이었어요. 이걸 틀린 사람이 있어 와가지고 시험 보고 가서 왜 틀려? 유리왕 법칙 딱 하나밖에 없는데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했어요. 왜? 졸본은 산 꼭대기에 있어. 되게 불편해 생활하는데 디펜스는 편리할지 모르겠죠. 사람이 살기 어렵잖아. 산 꼭대기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 가끔 아파트 살다가 15층 사는데 엘리베이터 고장나 봐봐. 고민하잖아. 한 1분 고민하잖아. 고쳐질 때가 기다릴까? 아니면 계단을 올라갈까? 올라가면 되게 힘들 텐데 한 1분 고민하잖아. 그런데 움직이잖아. 에이씨 걸어가야 되겠다. 근데 짐 있으면 고민하잖아. 시장을 잔뜩 박아서 차에다 큰 트럭 끌어. 어떡하지? 지금은 동생 부르잖아. 야 내려와. 왜 누나? 이렇게 해야지. 빨리 내려와. 이씨. 지금은 동생한테 하프리에 올라갔던 기억나시죠? 되게 힘들어. 그래서 되게 국내성으로 천도하는 거야. 국내성 배산 임수구조가 되어 있지. 등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흘러서 농사짓기 되게 좋은 땅으로 옮겨갔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을지문덕 오원시는 우리 올 와서 봐라. 아 이거 내일 모의고사에 나오겠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 네, 을지문덕 오원식 지족 도덕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내용들. 서동요. 서독을 적어놨더니 작년에 우리 여학생들이 선생님 서동요는 왜 신라 겁니까? 이렇게. 왜? 아니 백제무왕이 저기 뭐야 선화공주 꼬시려고 작곡한 노래 아닙니까? 응? 그렇지. 그러니까 백제놈이 만들었을 뿐이지 저 친구 말처럼 불려진 지역은 신라에서 불려야 선화공주 귀에 들어가고 왕실에 들려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백제의 향가가 아니라 신라의 향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아 그렇군요 이렇게 됐어요. 이해 갔죠 여러분들? 왜 여기 들어간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삼국유사의 향가 등이 있다. 그 다음에 발해 양태사 등 됐죠? 통일신라의 문화전파. 제일 밑에 심상 하나 체크해 볼게요. 심상. 하음정을 일본에 전파했어요. 하음정을. 이걸 7세기 이후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은 7세기 이후에 하음정이 전파돼서 왕권이 강화되기 시작하고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근데 막 4세기, 5세기, 6세기 막 일본 애들이 막 신라를 점령했다, 백제를 점령했다는 얘기는 100% 구라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불상과 가람배치, 탑, 율령 등도 일본에 전파됐다. 불상 만드는 거. 가람배치란 절간을 지을 때 건물의 이치를 보는 거야. 이치를 잡아주는 거야. 여러분 절간 갈 때 거의 비슷하지 우리 절간. 이걸 가람배치라 불러. 봐, 산길 쭉 올라가지. 주차하고. 그다음에 몇 표에서 표근지, 뭐 2,000원, 3,000원 끄고 올라가지. 그리고 양쪽에서 나무 보면 와 나무 좋다 시원하다. 되게 그 모습 우리가 치하잖아. 그죠? 그래서 되게 몇 표에서 2,000원, 3,000원 끌었기 때문에 돈값을 해야 할 때는 쭉 올라가잖아. 충분히 그 자연이 나를 돈값을 해주긴 해요. 절에 가보면 저는 자주 가는 거지만 가다 보면 오른쪽에 보여서 비석이 있고 부도가 있어요. 오른쪽에 들어가 입구에 승려들의 무덤이 있다는 부도가 있다. 쭉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사천왕상이 있지. 윽 하고 있는 데가 있지. 오 땀나는 데 같더니 쭉 가다 보니까 어떻게 좌측에 건물 우측에 건물 있죠. 승려들이 공부하는 방 승방. 승려들이 점심 저녁 먹는 아침 먹는 식당. 좀 더 갔더니 목말라 물 먹어. 쭉 더 갔더니 대웅전이 있지. 부처님 본점을 쫙 모셔있지. 이렇게 배치하는 걸 가람배치라 불러. 모든 절이 똑같은 이런 구조를 취해. 그걸 일본에 전파했다는 뜻이야. 가람배치는 뭐야? 불교 건축물의 포지션을 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파트 생활 많이 하잖아. 아파트 생활하면 어떻게 해? 가면 입구 있잖아. 입구 문이 있잖아. 그래서 요즘엔 주차장을 별도로 지하에다 파게 주차로 쭉 들어가는 걸 만들잖아. 그죠? 옛날 아파트는 그냥 지상에 놓지만. 그리고 아파트 구조가 그 대부분 아파트 구조 비슷하잖아. 이런 식을 건물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거 이걸 가람 배치라고 불러요. 이걸 전파했다. 오른쪽 고대의 토성 안 나오겠다 이거. 내가 봐도 안 나오겠다. 백제, 한성, 웅진, 사비 이건 여러분 한번 보셔야 돼. 이건 자주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읽어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신라, 월성은 이미 했으니까 할 필요 없겠다. 우리나라의 문화가 일본에 전파된 것들. 우리나라 일본의 신석기, 조몽토기, 청동기 야요이 문화, 가야 스에키 토기, 삼국시대 아스카 문화, 통일시대 하쿠 문화 등이 전파되었다. 공은 잡으시면 돼. 어려운 거 없어요. 쭉 읽어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아, 시간 기가 막히게 맞췄죠, 제가. 그죠? 귀신이야. 오늘 수업 여기까지. 수고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